자, 지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이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열리게 되면서 이번 사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 이번 주 내 이 불기소 처리 방침을 시사를 했지만요. 이 최재형 목사 건이 별도의 수사심의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최재형 목사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임기 끝날 이때까지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얘기했을 때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와 지금 최재형 목사에 대한 혐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예. 결국 최재형 목사가 본인이 피의자로 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 본인이 수사심의위원을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수사 관련된 그 수사심의위원회와 어떻게 보면 쟁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라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보는데요. 뭐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가오는 그 9월 15일 날 우리 지금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지금 최재형 목사와 관련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일정조차도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결국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같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예측도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건의 쟁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그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와는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다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수사심의위원회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판단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는 반면에 예. 사실 최재형 목사는 계속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었고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 당사자에 대한 수심의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이런 논란이 촉발된 것 자체가 두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과 최재형 목사에 대한 사건이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네. 수심위를 동시에 개최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라는 논란도 그래서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도 있을 예. 것 같습니다만, 이제 모레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김 여사에 대한 이 검찰 수사에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그 고노스 회장의 어떤 이렇게 관련되는 네.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같이 옆에서 이제 기소된 손모 씨라고 하는 전주에 네. 대해서 유죄가 일정될지 여부가 지금 쟁점 아니겠습니까? 네네. 1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그 전주에 대해서 항소심에 와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네. 같이 죄를 범했다는 공동 정범이 아니고 이제는 옆에서 죄를 도와줬다. 한마디로 방조범으로 지금 그 법리를 새로 구성해서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다 보니까 예. 그 법적 구조가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받는 혐의와 매우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손모 씨 전주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일정될 경우 결국 이 같은 어떤 구조하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다가오는 이번 주 목요일 예. 지금 손모 씨 전주에 대한 판결 결과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주가 조작에 대한 방조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세간의 관심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항소심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뉴스 접하시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출근길에 직장 동료를 자택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 붙잡혔습니다. 굉장히 황당했어요. 범행 당시 상황 어땠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참 충격 받으셨는데요. 이 남성 어제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피습하고 달아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범행 1시간 30분 전부터 이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라고 하고요. 출근하려고 나오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되던 중에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뉴스입니다. 예. 네.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이제 정황을 쭉 조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 평소에 친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와는 있습니다. 범행 동기 같은 것이 밝혀진 게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다 나왔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직장 동료이고 나이대도 비슷해서 예. 평소 때 굉장히 친구로서 지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업무 처리 방식에 관한 그 의견이 달라가지고 네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어. 실제로 지금 그 대법원 양형 기준의 살인죄의 이 같은 경우에는 동기를 기준으로 5개를 나누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의 인격적 무시나 멸시를 당했을 때에 나아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말다툼 끝에 시비나 격분해서 이런 그 살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보통 동기 살인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돼 있었는데 예.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뭐 다른 뭐 어떤 뭐 그 채권 채무 관계나 이런 부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현재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추적을 하고 있고 다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있다, 자백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보도까지 수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범행 동기가 직장 동료 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해 남성이 범행 직전에 옷을 갈아입고 또 흉기도 뭐 미리 챙기는 등 네. 굉장히 범행을 친밀하게 준비한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뭐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계획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범행 후에 아파트 비상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가서 차를 네. 타고 도주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주 방향이라든지 도주 방법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또 추정이 됩니다. 예. 또한 3시간 만에 이제 경찰이 네. 긴급 체포가 되긴 됐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그리고 사전에 계획한 범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수사한 후에 구속영장까지 신청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일명 검은 부엉이로 불리던 이 불법 촬영업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좀 특이한 이력도 있는 그 좀 남성인데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참 어이가 없는데요. 예. 2019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4년 동안 이 성매매 업소의 홍보 광고를 전문으로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결국 한마디로 성매매가 기업화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실제 지금 그 구속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영상 촬영 장비가 수백억,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넘을 정도의 고가의 영상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어떻게 보면 성매매를 하고 미리 요청을 받아서 그 상황을 촬영한 다음에 예. 얼굴은 익명화하고 그것을 이제 이른바 움짤이라고 해서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예.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어떤 영상 같은 경우에는 10만 회 이상 조회가 될 만큼 이 사람이 그 촬영해서 편집했던 예. 동영상이 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했는데 예. 경찰이 그와 같은 그 첩보를 이용을 하고 추적한 결과 얼마 전에 체포해서 구속에 이른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엽기적인데 예. 이 남성이 카메라 관련 박사 학위도 있다고요. 네, 일단 이 검은 부엉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이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게다가 렌즈 관련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전문 지식을 범죄에 활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신의 카메라 27대를 촬영에 이용했다고 하고요. 조명까지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생활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 남성이요, 이 네. 벌어들인 돈만 1억 원 정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처벌은 이런 사람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현재 구속한 건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성매매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알선 혐의 그리고 예. 또 동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성폭법상의 이 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이 부분으로 지금 구속돼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성매매 관련되는 그 알선 혐의로서는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피해 여성이 동의를 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이것은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이거 동영상을 유포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예. 아마 이 그 뭐
이게 예. 밤에 이게 이 남자 검은 네. 부엉이라는 사람은 성폭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